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 있죠. 네, 뭐 자녀분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분들이나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드름을 오늘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 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여드름이라는 거는 우리말 어원으로는 열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열증에 해당이 되는데 그 열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드름을 이해를 하려면 피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이 있죠. 딱딱한. 그리고 각질 밑에 표피층이 있고요. 표피층이 0.2mm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피층이 있어요. 진피층까지 하면은 피부 두께가 2mm 정도가 되죠. 피부는 좀 두꺼울수록 좋아요. 피부가 얇아질수록 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피하지방층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진피층에 혈관이 상당히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요. 표피층에는 거의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피만 손상이 됐을 때는 피가 나지는 않는데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면은 이제 피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피부에는 모공이 있어요. 그래서 털이 나와 있는데 이 모공을 통해서 모에 보면 피지선이 붙어 있고요. 이 피지선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면서 바깥쪽 피부의 가장 바깥쪽, 각질 바깥쪽을 이제 기름으로 덮어주게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나쁜 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쁜 이물질들이 피부를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피지선에는 성호르몬 리셉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호르몬 분비가 많아질수록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수록 피지 분비량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고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기 시작을 하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지나서 20대까지, 30대까지 계속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성인 여드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모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 모공이 막혀요. 그래서 각질에 의해서 덮여가지고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을 좀 두껍게 하거나 피부에 뭔가 이제 색조 같은 걸 하거나 그런 게 모공을 막아서 그럴 때 이제 여드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질로 인해서 막혀 있을 때는 피지가 이렇게 볼록하게 하얗게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백두라고 부르고요. 모공이 열려 있을 때는 이게 산화가 돼가지고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콧잔등 같은 데 보면은 코에 그렇게 까맣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흡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피지가 점점 차가지고는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균이 번식을 하면서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피지를 영양분 삼아가지고는 번식하는 세균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환농이 되면서 고름이 생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두나 백두는 표피층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별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게 이제 환농이 되고 모낭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고름이 차게 되고 진피층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흉터가 좀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좀 미리 관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괴사가 돼서 섬유화 조직이 가득 차버리면은 여드름 생긴 자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해가지고 만져보면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나중에 100% 이제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해서 피지가 찼을 때 흡두나 백두 상태에서는 그냥 뽑아내고 나면은 바로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환원이 됐다 그러면 이미 진피층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혹은 집에서 짜다가 잘못해가지고 모낭을 터트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낭이 터져 버리면은 진피층까지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복원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곰부 자국처럼 흉터 자국이 남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드름 자체는 치료가 상당히 쉬워요. 간단하게 이제 잘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흉터가 남았을 때 그 흉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이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가장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튀김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기름이 많은 부위의 고기, 육류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성호르몬 분비가 좀 늘어나요. 그러면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가 잘 되고 있다가도 맥도날드 같은 데 한번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여드름이 한 두세 개 새로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에서 여드름 생겼다고 집에서 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잘 짜면은 좋은데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내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덜 짜서 뿌리를 남겨놓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혹은 잘못 짜가지고는 모낭을 터트려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낭이 터지게 되면은 염증이 진피층에 번지게 되면서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여드름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하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여드름이 기름 분비가 많아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해서 좀 이렇게 기름, 유막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비누를 사용을 해가지고는 자꾸 기름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꾸 이 기름을 제거를 하다 보면 비누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기름 분비량을 더 많이 늘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약간의 산성이에요. 산성이 되기 때문에 세균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데 비누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비누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중성화돼서 세균들이 좀 더 잘 번식하는 그런 환경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피부를 비누를 사용한다든지 세정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 게 더 좋고요. 그냥 맹물로 좀 여러 번 세수를 하는 게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이 피부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주로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은 우리가 아크네균이나 모낭충 같은 게 이제 일으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미생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낭 속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더라도 잘 씻겨 내려가지가 않는데 이런 아크네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좀 이렇게 억제하는 세균 종류들은 너무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게 되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여드름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자가 관리하는 거를 먼저 좀 처방을 해드리는데, 자가 관리는 주된 성분은 설퍼예요. 유황이에요. 그래서 유황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황을 계속 피부에다가 도포를 하면 각질들이 좀 벗겨지면서 속에서 이렇게 피지가 차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유황 자체가 피지가 분비되는 거를 좀 억제를 시켜주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좀 생성되는 걸 많이 막아주고, 또 유황 자체가 살균을 시키고 살충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모낭충이나 아니면 이런 아크네균들을 많이 이제 살균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드름이 생성되는 걸 좀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생긴 피지들을 빨리 뽑아내는 게 좋아요. 이게 더 커지고 염증을 일으키기 전에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피부 관리를 통해서 싹 뽑아내고 나면은 이제 단계가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좀 너무 많은 분들, 혹은 이제 여드름이 이제 씨앗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분들, 혹은 흉터가 남아 있는 분들, 혹은 색소 침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피부에 몇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MTS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부과에 가면은 프락셀 레이저 같은 거를 쏴서 피부를 이제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데, 원리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신 침으로 하게 되죠.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레이저는 화상을 같이 입히기 때문에 재생되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침으로만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재생되는 시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이 니들을 기계에다 걸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다다다 하고 쏘면서 핀홀을 피부에 한 10,000개, 20,000개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뚫어내게 되는데, 그렇고 나면은 이제 속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재생이 되면서 여드름 씨앗들도 다 올라오게 되고 피부도 좀 재생이 빠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때는 이제 광감자제를 도포를 해가지고는 빛을 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해서 광선에 어떤 광선을 쏘이느냐에 따라서 깊이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DT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지선을 좀 파괴를 하고 억제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치료를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어깨동무에서 다 하고 있을까요? 다 하고 있죠. 모르셨죠? 어떤 한다는 거를. 그래서 요 방에 가면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기계들이 다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여드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분 분비가 너무 많은 분들은 좀 열이 많아요. 그래서 열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여드름 생성이 이제 억제가 되게 되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대변을 잘 못 봐서 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여드름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제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달 정도 치료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이제 여드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치료가 가능하겠죠. 피부과보다는 한의원에서 조금 더 치료가 잘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여드름에 속하고 치료율이 거의 뭐 한 95%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좀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